무협 토크 주화인마. 막힌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경입니다. 네,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물레당의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화 쓰는 이사람에 좀 오랜만에 나왔죠? 진짜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조협력의 내용을 차분히 따라가 보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4조 3부곡 중에 신조협력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전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예, 저도 신조협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보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신조협력가 가장 재밌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영문 일부 의천도령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약하고 네. 그리고 1부나 3부보다 저는 소강호가 더 훨씬 더 재밌거든요. 신조협력, 소강호 요 두 개가 저에게는 항상 세트예요. 네. 영문 1, 2부가 세트가 아니라 네. 그 양과의 캐릭터와 그 영호충의 캐릭터 그쵸? 그리고 비슷하죠. 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아까 말씀드린 독고구검에 있죠. 그래서 이 독고구검과 연결된 되게 매력적인 주인공이 양과와 그 영호충. 영호충이기 때문에 이 양과라는 캐릭터를 저희가 다뤄야 되는데. 예,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일부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다뤘던 네.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게 일부의 주인공인 곽정과 황용은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 성격이나 에피소드들이 명명백백하게 분명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에피소드 중에. 근데 양과는 모든 장면에서 다 중요한 비중으로 계속 대거 등장을 해. 그래서 양과만 따로 우리가 다룬다라는 것은 신조협력 전체를 다룬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과의 캐릭터를 뭐 2회, 3회에 걸쳐서 다루는 것보다 양과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캐릭터의 독특함, 그 매력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좀 순차적으로 따라가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영문 2부에 그 두 번째 챕터부터 양과가 등장하거든요. 네. 네. 고인의 아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고인지자. 그래서 영문 2부가 끝날 때까지 양과가 거의 주요하게 등장을 하고 네. 양과에 필적할 만한 이런 매력적인 인물,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소용료나 이막수 정도이고 곽정과 황용은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 5절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는 역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은 하지만 1부 같은 이런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1부의 연장선에서 존재하고 또 중간에 영웅문 2부가 시작하고 네. 얼마 안 됐을 때 그 홍칠공이랑 구양봉이랑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렇지. 네. 뭐, 그, 1등 대사도 뭐 대단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약사도 계속, 뭐, 난 황약사 캐릭터가 가장 2부에서 이상한 게, 그 소용료랑 양가가 헤어지고 16년 동안, 황룡이 한 번도 못 만난 거야, 16년을. 혼자서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비중이 너무 떨어져요. 네. 어쩌다 가끔씩 한번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양과 중심의 일부라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양과의 원맨쇼처럼 저는 읽혀지거든요, 이부에. 그쵸? 일부의 주인공들이 양과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황룡처럼 곽종처럼 양과를 더 양과답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져요. 독자적인 이런 매력적 캐릭터로서의 그 매력성은 1부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고 2부로는 물론 곽정은 여전히 멋있지 2부에서. 네. 하지만 1부에서는 장단이 있었잖아. 어수룩한 그쵸. 거. 그쵸. 2부에서는 너무 완벽해. 네. 그러니까 이 신조협력은 양과의 성장기 뭐 이런 거 정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양과가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격하게 경험하죠. 네. 이게 양과가 양강이 될 뻔한 순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양강이 되지 않고 양과가 될 수 있었던 그 갈림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근데 그래서- 문제는 그 제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예. 이상하게 사절공전이나 이제 의천도령기는 기억이 나는데 뭔가 사이에 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었다는 것만 기억나고 뭐 중간중간 에피소드만 기억이 나고 전체적인 내용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떠오를 거야 그치. 기억이. 일부의 인물들이랑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이번 편부터는 제가 왜 사조영웅전 제일 처음에 장시보라는 노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가촌에서 이제 사조영웅전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꾼인데 그 장시보에게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제가 야부님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조임전은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심조염려. 예, 앞서 심조염려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큰 주제로 되는 거의 무협 로맨스라고 막 치정극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심조염려는 진짜. 정의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함께하게 하느냐, 생사를 서로 허여하게 하느냐. 네. 그 안구사의 그 대목, 안구사라는 원어문의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비한 영물사전에서 네, 이미 좀 다뤘었죠. 네. 길게 다뤘죠. 네. 그거를 저희도 배경으로 깔고 네. 그거에 이어서 신조협녀의 시작 부분을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김용 선생이 이게 고전에 매우 박식한 분이어서 네. 네. 그리고 일부러 이 무협 소설의 품격을 좀 이렇게 그 품격 있는 이런 소설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은데 신조협녀나 의천도령기 시작 부분을 보면 이게 시가 항상 등장해요. 그쵸. 김용 선생은 시를 항상 등장시켜 의천도령기에 등장하는 그 시 혹시 기억나세요?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시? 뭐였더라? 의천도령기의 시는 그 곽양이 황용의 그 딸인 그 둘째 딸인 곽양이 혼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이런 시로 시작합니다. 그 시는 구척이가 소용료에 대해서 읊은 시야. 물론 소용료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만 김용 선생은 분명 그 구척이가 지은 그 시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네. 소용료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도된 거지. 네. 그 구척이 그 시를 보고서 소용료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 구척이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실제 존재하는 시거든요. 네. 신조협녀 시작 부분에도 아주 훌륭한 한 편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시는 구양수라는 그 송나라 때 문인이 지은 네. 그 저변화라는 나비 접자의 연꽃 연화 네. 라는 이런 시인데 이 시가 또 좋아요. 이 시를 우리가 감상할 때 먼저 좀 전제해 두면 좋은 게 그 구척이가 소용료를 읊은 시도 네. 노래처럼 곽양이 흥얼대면서 불렀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 구양수의 저변화라는 시도 아이들이 노래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작 초반에.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를 노래처럼 향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심지어 시경 같은 텍스트도 네. 노래로 불렀거든. 네. 가야 검은고에 이렇게 얹혀서.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라는 것을 다 노래로 불렀다. 이거를 일단 전제로 깔아놓고 네. 네. 그 시가 되게 이 신조협녀 전체를 대표하는 시가 그 원어문의 안구사라면 네. 이 시작 부분의 분위기를 그 정과 관련한 사랑과 관련한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작품이 이 구양수의 저변화입니다. 네. 이 한번 구양수의 읽어볼까요? 저변화를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가을 호수에서 연을 따는 올라라 여인. 얇은 비단옷 소매 거치고 금발찌 살짝 드러나네. 호수에 비친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 여인의 마음은 공연히 실처럼 엉키네. 개척 나루터에 물결이 일렁이는데 짙은 안개 연기인 양 서서히 거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네. 은은한 노랫가락, 노젓는 소리 멀어지고 이별의 시름 강남 저편까지 이어지네. 좋은데요? 아, 약간 졸릴 뻔했어요 지금. 이별의 시름. 네. 이 시는 이별의 시름이란 단어도 그렇고 여인의 마음은 공연히 실처럼 실처럼 엉키네. 이 여인으로서 이 문장을 한번 풀어주세요. 마음이 실처럼 엉킨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여러 가지가 드니까 그게 막 실이 여러 가지 가닥이 있어서 막 엉키는 그런 느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료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들이 네. 동시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맞아요. 뭐부터 풀어서 이거를 네. 이 엉킨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나갈지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이겠죠. 네. 그거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그 님을 그리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섬세하고 미묘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결국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이별의 고통으로 인해서 생긴 그 마음의 상태겠죠. 네네. 이 시는, 그 구양수의 이 저변화는 그 여인의 그 미묘한 심리 상태를 매우 섬세하게 전달한 네. 이런 문학적인 이런 작품인데, 네. 이 시를 이 시가 어떤 식으로 소설에 등장하냐. 5명의 어린 꼬마 여자애들이 깔깔깔깔대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부르는 거야. 애기들이. 어? 대중가요를 마치 부르는 어린이들처럼.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깔깔깔 대면서 이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모습을 저 언덕 저편에서 한 여도사가 듣고 있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네. 그 여도사는 황색 도포를 입고 있어. 등에 불진을 꽂고 있는데 그게 어지럽게 휘날리고 있어. 그 여도사의 머릿속에는 어지러이 흩날리는 그 불진처럼 불진이 먼지털이죠? 먼지털이 그 먼지털이가 그 무기잖아요. 네. 불진처럼 갖가지 생각들이 피어오르니 김용 선생의 표현으로는 실로, 아까 그 시의 한 구절처럼 여인의 마음은 공연히 실처럼 뒤엉킨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 한 명의 여도사가 그 간드러진 웃음소리로 그 시를 신나게 읽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내쉽니다. 뭐가 그리 우습단 말이냐? 가사에 담긴 애절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안다면 어찌 저렇게 깔깔대면서 웃을 수가 있겠느냐? 저 어린 계집아이들이 그 뜻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면서 차갑게 냉소를 하는 거죠. 이게 이막수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막수한테 참 어울리게 등장하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 깔깔대면서 웃는 아이들 중에 그 신조협녀의 매우 중요한 여주, 여자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가 정령, 네. 하나가 육무쌍. 정령과 육무쌍은 이 시점에서는 이 노래를 깔깔대면서 신나게 부르면서 놀았지만, 정령과 육무쌍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막수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워한다는 거, 이 사랑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 슬픔,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러니하네.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는 이 이막수가에게 비웃음 당할 정도로 세상 물정 몰랐지만, 자기도 어느 순간 이막수처럼 이 사랑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어? 누구 때문에? 양과 때문에. 양과가 소용료한테 일편단심이지만 이 양과가 이게 워낙 잘생기고 말주변도 좋고, 살아있는 배로 만나는 여자마다 다 반해. 이막수랑 황룡 빼고 다 반해. 근데 이막수도 살짝 좋아, 뭔가 되게. 그건 이제 좀 설렌 정도죠. 이막수가 그렇게 될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제대로 생긴 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황룡이랑 이막수밖에 없어요. 황룡은 뭐 엄마 뻘이니까. 황룡은 이제 곽정이 있고, 승무벌이죠. 또 황룡은 이런 양과나 양강같이 그런 사람 싫어. 외모가 좋고 말주변 머리 잘 돌아가는 남자들이 또 싫어하잖아. 그쵸. 종적 바보가 바보탱이 있잖아요. 같은 곽정 같은 애들만 좋아하는 타입이잖아. 근데 보통의 여자들은 정령, 육무쌍 같은 사람들은 이 양과한테 안 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양과는 소용료한테 일편단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평생 수절하면서 남자 안 만나고 정령, 육무쌍은 되게 외롭게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곽양. 네. 곽양도 양과 때문에
이른바 비구니가 돼서 나중에 아미파를 아미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나중에 후배 제자들까지 다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주지학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어져가지고 양과가 못 쓸 짓을 많이 했군요. 양강,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거랑 네. 달리 양강은 의도하면서 못된 짓을 했고 그랬다면 양과는 근데 진짜 갑자기 양과 얘기 할 얘기가 많을 테니까 양과 얘기 잠깐만 짧게 하면 네. 양과가 소용녀랑 헤어진 16년 동안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그치.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다 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외모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내 평소 하던 것처럼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재밌게 이렇게 여자들을 대하다가는 이게 괜히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죄를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용녀랑 헤어져 있는 동안 자기를 잘 단속하려고 그 황약사가 쓰던 그 인피를 쓰고 네. 그리고 또 소용녀랑 헤어진 슬픔 때문에 옛날만큼 농담도 줄어들고 그 활기 넘치는 그 재기발랄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성들과 만날 때도 예전엔 육무쌍이든 뭐 어떤 심지어 그 이막수가 데리고 다니는 홍릉파? 그 사람도 그렇고 막 만나는 여자들마다 막 이렇게 이제 희롱하고 추파 던지고 막 재밌게 놀면서 여자들이 다 자기한테 반했는데 그거를 안 하게 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말도 조신하게 하고 여자들이랑 최대한 스킨십도 피하려고 하고 뭔가 되게 재수없는데 멋있네요. 최대한 엄청 노력했어. 썸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자기 많이 했지. 얼굴만 보면 다 반하잖아. 그래서 얼굴을 흉측한 가면 쓰고 매일 다니고 16년 동안. 네. 그러다가 곽양을 만나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곽양은 신조협이라는 그 대협에 대한 또 환상을 품고 신조협을 찾아가지고 만나잖아. 근데 얼굴은 끔찍한데 너무 멋있는 거야. 곽양이 그래서 바로 반해. 얼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얼굴이 결국 보여지니까 그 곽양 또 완전 그때 킬 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신조협의 양과의 비극은 너무 잘 났어. 외모나 성격이나 그 의협심이나 그 사람을 아끼고 그런 마음들에 안 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 선생의 농간이지. 너무 잘 났어. 저희들도 막 반하잖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양과 반하지. 양과한테 안 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 정말 어릴 때 가장 굉장히 좋아하는 주인공이었어 양가. 여기서 또 여담이지만은 그 쿵푸어슬 영화에 보면은 이게 스포일러인데 그 돼지촌 주인 아저씨가 양과잖아요. 아내가 맞다. 와 거기서 저 확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소영 얘기할 때 아닌데 어쨌든 저도 어릴 때 신조협녀 보고 너무 두 커플을 좋아해서 나도 소영녀처럼 무공의 여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쿵어랑 태극권 이런 거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잘 안 됐지만. 그게 됐으면 큰일이죠. 이제.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험하다 우리 그러니까요. 목숨이. 태극권은 되게 평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태극권도 그 할아버지들 체력 단련하는 태극권 말고 실전 태극권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건 그거 무서워. 배우러 한 달 정도 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사부님이 너무 무서웠어. 아무튼 돌아와서 아무튼 네. 그 작품 구척이의 구양수의 그 저변화라는 작품에 대해 그 작품을 둘러싸고서 이막수가 처음 등장하고 네. 그리고 잠깐 지나서 정령이 어떤 이상한 그 어른을 하나 만나게 돼요. 막 약간 미치광이 같은 이런 힘이 장사인 어른을 만나 노인을. 그 노인은 정령을 보자마자 막 하원군 그러면서 하원군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서 막 꼬맹이 여자애 앞에서 막 이상한 미치광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철컹철컹 수준의.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두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때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무삼통이죠. 그렇죠. 불쌍한 무sam통. 이 장면이 제가 짧게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캐릭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삼통이라는 이 미치광이 늙은이가
갑자기 막 그 머리에를 막 부딪혀서 이마에서 막 피가 흐르고 정영이랑 육무쌍은 막 이렇게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 어린 꼬맹이 여자애들 놀라게 하고 막 난동을 부려요. 초반에. 그러니까 정영은 착하거든. 육무쌍은 네. 좀 발랄하고. 네. 정영은 캐릭터가 정말 좋습니다. 이름도 예뻐요. 정영 같은 타입에게 저는 반할 것 같거든. 소용연은 너무 넘사벽이고 현실적으로 정영이면 최고 괜찮을 것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소용연은 너무 딴 세상 사람이라서 소용연을 제외하고서 저는 정영을 가장 네. 좋아하거든요. 영문 1, 2부에서 네네. 황룡보다 저는 정영이 좋아. 황룡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너무 똑똑해. 뭐 여자친구로 사귀면 뭔가 힘들 것 같은. 저는 못 견딜 것 같은. 이 남자는 약간 정영은 되게 섬세하고 배려심 있고 네. 되게 예민하지만 속 깊은 타입이랄까? 황룡은 되게 개구장이고 발랄하고 완전 영악하고 그쵸. 되게 똘똘하고 친구로서 진짜 매력적인 친구가 황룡이라면 뭔가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같은 느낌은 정영이다. 소용연은 너무 이렇게 딴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이런 매력이 저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넘사벽이란 말은 좀 지나치고 약간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게 잘 안 교류가 생길 좀 것 같아. 이렇게 연예인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가 정도는 돼야지 감당할 수 있는 여자죠. 정영은 막 이런 개 미치광이 이런 늙은이가 난동을 부리는데 그래서 막 머리에서 피를 지가 혼자 부딪혀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육무쌍 도망치고 싶어 하거든? 정영은 그게 불쌍한 거야. 그 미치광이 늙은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게. 그러면서 지혈도 해주고 막 그렇거든요. 네. 착해가지고 애가 착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눈을 뜨고서 왜 나를 살렸냐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영은 그가 깨어난 게 기쁜 거야. 그러면서 이마가 아프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고개를 흔들더니 처량한 목소리로 이렇게 정영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픈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니까 정영은 아직 어린 애기잖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머리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머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네. 이게 어린 아이, 아무리 속 깊은 아이지만 너무 어려서 네. 정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독자들은 다 느낌이 오잖아요. 알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프다라는 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 살아서 좀 이렇게 감이 오잖아. 알아. 다 우리 느끼잖아. 각자 경험 속에서. 심장이 아파. 뭔가 쪽팔려서 더 아픈 게 아니었던 건지. 이거는 아니야. 개인적인 해석이고. 뭔가 머리에 피가 나서 길바닥에서 피가 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무삼통과 이막수가 이 정령과 육무쌍 주변에 왜 나타났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명 인물들을 경유해서 같이 좀 네네. 기본적인 캐릭터 네. 설명도 하면서 그 신조яб녀 첫 회에 등장하는 그 가흥의 육가장이라는 네. 곳에서 벌어진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캐릭터들을 조금 정리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이막수가 나왔는데 이막수가 이렇게 된 데는 육가장의 그 육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신조협녀의 모든 비극은 육전원부터 시작됐다 이런 그렇지. 얘기가 있죠. 육전원이 이막수를 차버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그 것이다. 이막수랑 원래 잘 사귀었잖아. 그쵸. 육전원도 꽃미남이고 이막수는 완전 그 초절정 또 미인이잖아. 네.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원래부터 개차반이 아니에요. 이막수는 원래 성격이 되게 온화한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격도 온화한 여인이었어요. 흑화한 거. 연애할 때는 그 육전원과 사랑할 때는 그쵸. 근데 이 육전원이 이막수랑 연애를 하다가 그 아까 그 미치가 늙은 노인 그 무삼통의 양녀 하원군이랑 또 썸이 일어나서 이막수를 쳐버리고 하원군이랑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육전원이 나빴네. 그러니까 육전이 하원군과 결혼 안 하고 이막수랑 계속 사랑을 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그렇지. 것이다. 신조협녀는 시작되지 않았겠지.
이쁘니까. 네, 이쁘니까. 그리고 육전은 그런 사람이고, 뭐, 그리고 하원군은 그 미치광이 노인의 양녀인데, 이 미치광이 노인의 이름이 무삼통이에요. 무삼통. 네, 무삼통이라는 사람은 대리국에서 어린궁 총관까지 했던 되게 1등 대사 네. 그 단 황야의 그 네 제자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어초경독. 어초경독 네. 중에 농부. 농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양딸 하원군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내도 있고 이제 굉장히 지책이 높으니까 자기의 양딸을 사랑한다는 거를 드러낼 수 없지만 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자기 양딸이 육전이랑 정분이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결혼을 아이고.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미쳐버린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삼통이 이막스보다 더 어이가 없어. 이막스는 어쩌면 양딸한테. 이막스는 그런 감정을 품을만 하거든. 나를 네. 사랑한다 말해놓고서 딴 여자한테 홀랑 가버리면서 그러니까요. 자기 창고에 열 받지. 그렇죠. 이건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 가능한 건데 무삼통은 이게 싱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 거기다 양딸이야. 아내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그 아내는 사랑해서 자유연애로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정략이었죠. 그쵸. 이게 가족과 가족, 부모가 그냥 결혼시켜서 결혼한 거예요. 옛날 네. 조선시대처럼. 그러니까 뭐 낭만적 사랑의 대상, 낭만적 그 로맨스의 대상은 아니야, 부인은. 그렇죠. 그런데 그 의붓딸인 그 하원군을 사랑했다라는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그 이막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악독해진 그런 캐릭터고 무삼통 같은 경우는 사랑 때문에 미치게 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너무 이상해.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랑에 실패해서 되게 악독해지고 외부로 네. 그 폭력이 네. 더 발산되고 잔인해지고 네. 남성인 무성통은 사랑이 실패하니까 안으로 그게 그쵸. 골마들어서 뭔가 망가진 거예요. 맞아요. 정신이.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묘한 겁니다. 여성은 남성화되고 네. 남성은 뭔가 여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음양 오행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음이 강한 이막수는 네. 양성이 강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한 무삼통은 음의 기운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거야, 자기의 포지션이. 그렇죠. 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근데 이 무삼통의 경우에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자기 의붓딸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딸을 좋아해. 딸이랑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 포기하고 있었지. 자기도 막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나 사람들 시선 같은 그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 무슨 제자와 사부 사이에 뭐 연애하는 것도 이렇게 극력 폐륜이라고 생각한 네. 시대에 의붓딸이라도 딸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폐륜이거든. 수양딸. 그치.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의붓딸이 강남 출신의 청년을 사랑한다는 거야. 네. 근데 이거에 완전 열폭을 한 거예요. 왜 열폭을 했냐? 기본적으로 무삼통은 강남 출신 사람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조삼부곡의 일부인 사조영웅전에서 강남 출신의 누구에게 완전 속아가지고 개고생을 했거든. 그게 바로 곽정이죠. 황룡. 황룡. 아, 황룡. 황룡한테 엄청나게 속았잖아. 응? 곽정 대신해서 막 황소와 바위에 짊어지고 막 이 곽정 황룡이 둘 다 강남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곽정은 교활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황룡이 황룡 시켜서, 같은 네. 그런 교활한 타입, 물론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황룡이 갖고 있는 그 교활함, 영악함, 그거가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고 남았던 소심하게 거야, 이제 다시, 찌질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강남 청년, 허우대만 멀쩡한, 강남 청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황룡한테 속았던 기억이 있어서 강남 사람들은 다 교활한 사기꾼이라는 그 네. 선입견 때문에 지역 감정이 그렇지, 맞아, 지역 감정. 지역 편견이. 이런 식으로 김용 선생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삼통의 감정을. 어?
연적이 등장하는데 그 연적이 또 자기가 싫어하는 강남 사람이니까 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멘붕이 됐던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무삼통은 뒤에서도 막 사람이 좀 띨띨합니다. 네. 좀 왔다 갔다 띨빵해요. 해요. 사람이 좀 띨빵하고 좀 순한데 좀 충신이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과가 되게 답답해하고 막 민폐 끼친 적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무삼통이. 그런 무삼통과 이막수가 다 그 하원군과 육전원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네. 다들 망가져서. 정신이 이렇게 망가진 거지. 근데 육전원과 하원군은 그러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둘이 또 잘 살기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에 둘이 대리국에서 결혼을 해요. 그렇죠. 대리국에 가가지고 대리국에 찾아와서 그 도망가서 둘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게 될 때 대리국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리국에 갔다가 이렇게 그 만나게 되는 거지. 네, 육전원이 만나서. 대리국에 갔다가 무삼통의 의붓딸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하원군을 만나게 되면서 둘이 눈이 맞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비극이 일어나게 그랬다가 돼. 다시 중원으로 돌아와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식 장면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10년 전 결혼식 장면. 이 결혼식 때 그 이막수와 무삼통이 깽판을 쳐요. 그쵸. 우리도 가끔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오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이기습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귀엽고 개 난동을 부리고 사진 찍고. 막 깽판을 치잖아.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 못할 바에는 누구랑도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죠. 최악이지. 극혐이지. 너가 내게 안 되면 너를 해치겠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얀데레적. 그래서 이 찌질한 무삼통과 이막수가 그 결혼한 각 혼례를 치른 그 부부를 찾아가지고 개판을 쳐요, 깽판을. 그쵸. 근데 그때 연회석에 결혼 피로연에 대리국 천룡사에서 온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옛날 단지용이라고. 국판에서는 여기서는 단지응이었는데 여기 심판에서는 또 그냥 달라졌어요? 고승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해요. 1등 대사는 아니야. 1등 대사면 1등 대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고승이 한 명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제압한 거야. 그쵸. 훨씬 무공이 셌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이 부부를 10년 동안 편안히 살게 해달라.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10년을 왜 했냐? 10년? 그냥 평생이라고 한 하지. 50년 하든가. 이왕 도와줄 거면 그렇게 무공이 세서 둘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으면 완전히 평생 괴롭히지 않게끔 확답을 받거나 또 이 사람들이 약속하면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막수 같은 타입도 약속하면 지켜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한 게 모든 그 천룡사 고승의 모든 이런 실수고 과오고 잘못이야. 그건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10년 지나서 그 이 사람들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애만 가족들이랑 그 그렇죠. 노비들이랑 주변 사람들만 다 학살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개 이제 난동을 부려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이 둘이 왔더니 그 육전원이랑 항공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어. 네. 육전 하원군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사랑하다가 자기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실패한 그 이막수 같은 사람이 중원에서 계속 행패를 수많은 부렸지. 이런 횡패를 부렸거든. 진짜 끔찍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막 하자만 들어가 있으면 막 부시고 막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어디 써 있었는데 제가 이막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인 게 가게 간판에 하원군의 그러니까. 하자만 써 있어도 가게를 다 쓸어버리고 네, 배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배에 원이라는 글자만 써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 그 하원군의 하원도 아닌데 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량 학살. 네. 완전 개사이코지. 사이코네요. 완전 사이코야. 그러고 보니까 천룡팔부에도 비슷한 인물 있지 않았나요?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씨만 보면은 단씨 본 거 같은데. 나도. 출입 금지 뭐 써놓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옛날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인데 네. 여자가 하늘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거 여성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한데 네. 이런 속담에 딱 해당하는 인물이
적합한 인물이 이막수 이막수. 캐릭터죠. 서리가 내리게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흑화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흑화돼서 그 폭력성이 그러니까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 한다 이것도 딱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에 실패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네, 그래서 어. 이렇다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막수는 붉은 손자국을 찍어놓고 그 수만큼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었대요. 이게 혈수인이라 그러나? 그 혈수인이 일종의 그 사람의 그 뭐야 코드? 네.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고 상징. 예, 뭐 이막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삼통, 뭐 예. 전원 초반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송하게 될 신조협력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 내용과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는 네네. 그 무삼통의 부인, 무부인, 네. 그리고 무부인. 그 불쌍한. 육전원의 동생 육립정, 지금 가흥 육가장의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두 사람은 매우 소소한 캐릭터고 비중이 없는 캐릭터지만 그렇지만 저는 불쌍해. 둘을 같이 묶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 만한 되게 중요한 이런 화두를 제시하는 인물들입니다. 무부인과 육립정. 네. 이 두 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삼회님, 네. 그 오랜만에 등장하신 이삼회님 고생하셨고요. 네, 야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